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황사는 중국 화동지방의 안희성 남부에 위치한 72개의 큰 봉우리와 작은 봉우리 1만 4천여 봉과 234개 협곡으로 이루어진 명승지로 총 면적은 154평방킬로미터로 그 둘레가 약 250km에 이르며 해발 1000m가 넘는 봉우리가 72개, 그중 1800m 이상 고봉은 3개로 한여름에도 방한구가 필요할 만큼 춥습니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과 험한 산세로 일반인들의 쉽사리 다가가지 못했지만 1979년 75세의 나이로 황산을 찾은 덩샤오핑이 서해 대협곡을 굽어보고 남녀노소 모두 황산을 즐겨하라는 지시가 있은 이후 12년간에 걸친 설계와 9년간에 걸친 난공사 끝에 마침내 2001년 모두에게 개방되게 됩니다. 지금 모습은 지난 8월 24일 황산이 개방되는 오전 6시 모습인데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중국 최고의 명성지를 보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관광객들로 붐비기 시작하더니 오픈되자 너나 할 것 없이 수많은 인파들이 서로 앞다퉈 황산을 보기 위해 뛰어들어가는 장관을 연출할 만큼 중국인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황산을 구경하기 위해 오지만 누군가에게 이 황산은 삶의 터전이 됩니다. 황산 정상에는 약 7개 정도의 호텔이 있는데 이곳에서 하루 묵고 가는 관광객의 수는 대략 1천여 명. 이들에게 필요한 먹거리와 각종 물품들 및 산 정상에 있는 사찰과 각 숙소들에 필요한 각종 자재들을 정상으로 옮기는 짐꾼들이 있는데 이들은 100kg이 넘는 물품들을 편도 4시간 이상 걸리는 황산의 돌계단을 따라 하루에 두세 차례 오르내리며 물품들을 운반하며 돈을 법니다. 케이블카를 이용해 물품을 올리면 되지 않냐고 묻는 이들도 있지만 중량 문제로 케이블카가 떨어질 위험이 있어 해당 물품들은 절대 케이블카를 이용해 정상으로 운반할 수 없습니다. 오전 8시 20분 황산으로 올라갈 모든 물품들이 모이는 황산 화물집합소인 중천문 앞은 짐으로 옮기는 짐꾼들로 바쁩니다. 새벽 4시 30분에 나와 이미 산 정상에 물건을 운반하고 온 왕씨 아저씨는 수제비와 볶은 땅콩을 반찬으로 아침을 먹습니다. 오전 9시 왕씨 아저씨는 두 번째 운반을 시작하는데요. 이번 목적지는 가장 가까운 1시간 거리에 있는 식자재 가게로 4개의 수박과 25kg에 달하는 계란, 그리고 각종 식자재를 포함 모두 58kg에 이르는 물건들을 운반하고 받는 돈은 40위엔, 하나로 약 7,500원 정도입니다. 특히 계란 같은 경우는 깨질 염려가 있기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천천히 집중해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40도가 다 되는 한여름, 땀은 쉴 새 없이 흐르지만 모든 정신을 발걸음에 집중하며 한 걸음씩 목적지를 향해 걸어갑니다. 오전 10시 10분 약 1시간 동안 쉬지 않고 올라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한 왕씨 아저씨는 얼른 물품을 건네주고 다음 운반을 위해 다시 산 아래로 향합니다. 오전 10시 45분 다음 물품 운반을 위해 짐들을 정리하는 왕씨 아저씨. 이번 물품들은 각종 생필품들로 무게는 총 52kg입니다. 하지만 이번 운반의 목적지는 황산 최정상에 있는 기상센터인데요. 많은 체력 소모가 예상되기에 다시 출발 전에 국수와 볶은 땅콩으로 에너지를 보충합니다. 이렇게 먹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기에 짐꾼들은 하루에도 여러 차례 이렇게 간단한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간단한 휴식 이후 오전 11시 30분 이제 산 정상을 향해 올라가야 합니다. 약 2시간에 걸쳐 고된 오르막길을 오른 후 오후 1시 40분 18반이라 부르는 극악의 코스에 도착한 왕씨 아저씨. 모두 1127개로 이뤄진 돌계단으로 계속해서 오르막길로만 이뤄진 이 코스는 경력이 많은 짐꾼들에게도 최고의 난이도로 꼽히는 길입니다. 18반에 왔다는 것은 황산 정상의 절반 정도에 올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땀으로 젖은 옷을 짜며 이곳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다시 마지막 정상으로 가기 위해 호흡을 가다듬습니다. 다시 짐을 메고 산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왕씨 아저씨, 그 어깨가 더 무거워 보입니다. 깎아지른 듯한 험준한 산세, 그저 관광으로 위에 오르기만 해도 숨이 차지만 이곳을 하루에도 3번 이상 왕복하는 짐꾼들, 그저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내리는 짐꾼들, 과도한 노동과 무거운 짐을 지고 쓰러질 듯 산을 오르는 위태로운 모습에 안쓰러움과 연민마저 느껴지건만 자식의 교육과 가족의 내일을 위해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쏟아 일하는 그들. 그렇기에 이곳 황산을 오르는 중국인들에게는 하나의 금기사항이 있는데 이는 바로 그들을 불쌍한 눈으로 보지 않으며 다가가서 하루 수입을 묻지도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힘든 일이라는 황산의 짐꾼들. 보통 사람들은 몇 걸음만 걸어도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건만 이들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연민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은 그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겠죠. 3시간 30분에 걸쳐 마침내 최정상에 물건을 운반한 왕씨 아저씨. 올해로 20년째 이 일을 하는 54살의 왕씨 아저씨는 이렇게 번 돈으로 두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있으며 20년간 단 하루도 쉬는 날이 없이 매일 이렇게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의 노동 강도는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이를 직접 느껴보기 위해 한 방송국 PD가 이 짐꾼 일을 해보는데요.
你自己体验对是吧？一会儿可能换一下衣服什么的哈。现在这个群体从事强体力的事情人越来越少，人家都不愿意干这个事。等下子我就安排他跟你一起，他跟他一起。大哥，咱们的货在哪？啊，我就那个，这个是吧？您这两个一共是多少斤这两个有200多斤的。 ？200多斤。我想先体验一下这个重量。咱们这一根车在上面开一架的哈。这段你挑不动的。哦。哎呦，我起不来。这段你起不来的，这段你我跟大哥我俩一人一半儿。差80斤差不多。 80斤，行，先上80斤。没挑到肩膀，哎，对，停下来。哎呀呀！你这是个脑子，他个子那么长，给他搞那么多干嘛呢？但是它这个左右晃，它就不太好掌握那个平衡。腰有点酸。哎呀，我们才只是走了几米，整个今天要运几公里。这长了之后就好看了。无论怎么说，要么腰疼，要么肩膀疼。每一次起立都是挑战。哎呦，姿势不对，肩膀疼。 그렇게 몇 번을 쉰 끝에 겨우 도착한 목적지. 그나마 이 목적지가 가장 가까운 곳이라고 합니다. 你体重多少？我这个这个夏天128斤， 128。一般他挑的东西是不是比他挑200？ 200斤。他今天挑就280斤。 짐꾼들에게는 가장 혹독하다는 한여름의 가파른 계단 오르기. 挑山工这个工作哈是很辛苦的，很累的。游客所需的这一切物品都是我们一点点的，该抬的抬，该扛的扛，该挑的挑，像燕子很泥，轮廓这个蚂蚁搬家一样，一点点的哎送上去。我的想法是什么呀？现在能干了的情况下，继续干下去，干到年龄大了，干不了的情况下呢，把这个工作交给我们的下一代。我们人活哈，一天干几趟呢是不固定的。要是上山顶啊，一天能挑2趟；要是到半道啊，一天能挑4趟左右。我这挑的重量是1包30斤，3包90斤加15斤红油，这挑是105斤。有时候挑的沉点120斤左右。这个价格呢也不一样。要是到山顶啊，一趟能挣到100多块钱，半道的也是根据原斤。 有一趟20块钱左右的，那的5、60的、7、80的。再累再渴再饿再热再苦的情况下，也得坚持，也得把这个工作跳上去。 한 달에 왕복 100여 회, 옮긴 짐들의 무게를 합치면 약 7,500kg. 1km를 옮기면 우리 돈으로 560원을 받는 짐꾼들의 평균 나이는 50대 중반. 이들 대부분은 젊은 나이에 시작해서 자식들을 학교에 보내고 키우다 보니 지금까지 온 이들로 20살 때부터 40년을 넘게 해 60이 된 이들도 부지기수였습니다. 어깨에 짊어진 가장의 무게, 누가 그들에게 이 일이 하찮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